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정용석입니다. 저는 SDDC를 기반으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비즈니스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는 쇼핑이나 SNS 등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남이라든지 외출, 우리의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고 나서는 더더욱더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비대면 뱅킹 업무, 음식 배달 등의 업무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진 디지털 서비스는 기업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좋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잠재된 고객 수요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우리의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든지 결제 방식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불안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느리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고객은 이러한 상황에 바로 피드백을 내놓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별점이라든지 댓글로 적극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이 초기에 기업에 접근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많은 기업의 이미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반영하여 개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향으로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분야나 혹은 기업에서 디지털 경험을 이끄는 중심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를 갖추는 대신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 역시 디지털 서비스나 확장에 필요한 워크로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를 비교하여서 자사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엣지에서 데이터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서 레이턴시를 낮추고 신뢰성을 향상시켜서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와 클라우드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IT 관련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일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201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고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 이후로는 CNCF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NCF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컨테이너 서비스, 서비스 메쉬,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이뮤터블 인프라 같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성과 관리 편의성, 가지성을 갖춘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작업들을 큰 리스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2년 10가지 전략 기술 트렌드입니다. 역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2021년 기준으로 40% 미만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2025년까지 새로운 디지털 이니셔티브로 95% 이상을 사용하게 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온프레미스 혹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워크로드는 클라우드용으로 설계된 것이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라든지 유지보수 측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탄력성과 확장성을 기반한 기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의 기업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배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용이한 컨테이너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주기 단축과 개발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해주기 위한 민첩성과 안정성을 갖춘 SDDC 기반의 인프라 환경과 운영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자동화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배포하는지가 핵심이 아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을 위해서는 SDDC 기반의 인프라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대응력과 민첩성이나 확장성을 갖춘 아주 일관적인 인프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SDDC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추상화시켜서 아주 단순화된 구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DDC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표준 하드웨어인 X86 서버로 인프라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만일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시키고 스토리지 리소스 역시 소프트웨어로 가상화시킵니다. 그리고 물리 네트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마저도 소프트웨어로 추상화시켜서 SDDC의 피처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 도구와 자동화 도구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레거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민첩하게 어떤 업무든지 빠르게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장애가 나거나 하드웨어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민첩한 대응으로 서비스의 향상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SDDC의 이점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X86 기반의 표준화된 하드웨어 도입과 초기에 필요한 만큼의 도입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기존 레거시 인프라 대비 매우 절감이 가능합니다. 가상화로 인해서 유유되거나 낭비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운영이나 관리 비용이 감소되고 비즈니스 증가에 따른 확장을 고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증설하면 되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또는 현업의 요구에 따라서 신속한 업무 배포가 가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이 끝난 후에 자원을 회수하는 이런 일련의 서비스 순환 주기가 향상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 순환 주기의 향상을 통해서 인프라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퍼블릭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업과 재복구, 고가용성 등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으로 보면 SDDC 기반으로 아키텍처와 운영 방식이 일관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과 관리했던 방식의 복잡성을 감소해서 우리의 인력과 시간을 실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반 기술인 컨테이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상머신은 하드웨어 부분을 가상화시켜서 그 위에 OS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였다면 컨테이너는 이 OS를 없애고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를 패키지로 묶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OS 커널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가상머신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리소스 할당 역시 가상머신 대비 CPU와 메모리를 적게 소모하면서 같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가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은 용량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구동이 수초 내에 가능하고 배포 역시 빠르게 가능합니다. 계층화된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베어메탈이나 가상화,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환경으로의 이직성이나 이동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개발에 최적화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통한 빌드나 배포, 자동화 등의 개발 편의성을 제공해줘서 실제 개발자들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루는 서비스들을 기능 단위로 나누어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구축하는 모놀리식 방식과는 달리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별적인, 독립적인 최소 구성 요소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모든 구성 요소가 독립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그 독립적인 개발로 인해서 흐름을 더 빨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코드 이해도가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개선 작업 등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런 생산성 향상으로 개발 주기가 단축이 가능해서 신속한 서비스 배포가 가능하게 되고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발이나 배포가 가능하므로 또 확장이라든지 가용성 등이 향상이 됩니다. 또 특성에 맞게 하드웨어나 개발 환경, 개발 언어 등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편의성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빠르게 반영해서 배포, 수정해야 하는 환경에 적합한 접근 방식이며 클라우드 기반에서 아주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컨테이너 기반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구현하면 되겠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빠른 진입을 통해서 시장 선점이나 혹은 지속적인 수정,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테이너 기반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의 인프라와 운영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운영 조직,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거의 차세대 구축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있고 현재의 환경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내부의 환경과 추진해야 할 방향을 확인해서 워크로드, 개별적인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환경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검토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도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고려사항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기존의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환경에 맞는 운영 체제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나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등 사용자 접속을 위한 인증도 있을 것이고요. 마스터노드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많은 구성요소 설치와 각 구성요소 간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따르고 설치 기간 역시 최소 일주일에서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구성하는 엔지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입한 이후에도 운영 측면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역시 다수입니다. 컨테이너의 호스트 배치라든지 서비스를 시작하고 재기동하는 방법, 혹은 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오토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방법, 또 자원이 몰린다면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상황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필요한데 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컨테이너 확장에 따라 중앙 제어나 클러스터 단위로 추상화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나 사용자 볼륨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자동화 기능, 그리고 노드의 리소스 사용을 체크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적재적소에 배포하거나 배치시켜주는 스케줄링 기능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어디서 동작하는지 찾아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요. 배포 버전을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버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하고 또 롤백 이런 기능들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구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개발하고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 내부의 핵심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제공을 하려면 그 서비스에 맞는 기술과 환경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경은 별도의 사일로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요. 안정성과
민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던 환경을 통해서 관리의 일관성을 반드시 고려사항 요소에 추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엔진은 기존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는 하이퍼바이저에 통합이 되어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통합해서 하이퍼바이저의 영역의 피처 기능으로 통합을 시키고 각 X86 서버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널 디스크를 통해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의 물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 역시 소프트웨어를 추상화해서 기존의 SDDC 역할을 하고 있는 HCI 노드에 통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단일 SDDC 기반으로 기존의 VM에서 사용하던 워크로드와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를 사용하면 사일로의 추가 없이 단일 환경에서 모든 워크로드를 수용을 하면서 유연성이나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어떤 서비스든지 운영할 수 있는 이뮤터블 인프라, 즉 변경이 없는 인프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컨테이너 기반의 구성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해주는 SDDC 플랫폼 위에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통합된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시장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검증된 솔루션을 포함한 패키지를 도입을 하면 수동으로 구현에 걸리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하루 안에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성 요소의 설치라든지 각 구성 요소 간의 설정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패키지 플랫폼을 통해서 컨테이너 구성의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더라도 구성을 해야 되는 고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환경 구현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과 시간을 줄여서 기업의 목표를 위한 개발 생산성에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솔루션 패키지가 통합된 컨테이너 기반의 HCI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레거시 운영 환경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 환경,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머신러닝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환경에 대응 가능한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운영 환경과 동시에 연구 개발에 최적화된 격리된 환경을 구현해 주면서 기업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성과 달성과 혁신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줍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가속화될수록 훨씬 더 많은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운영할 것이고요.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더라도 운영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려면 단순하지만 상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다면 많은 컨테이너를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에서 동시 적용할 때에도 무리 없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SDDC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고가용성, 민첩성을 갖춘 일관된 인프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인프라 위에는 기존의 레거시 업무를 위한 환경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컨테이너 기반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빅데이터, AI, 머신러닝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인프라 자체의 성능이나 용량, 비용, 이런 사전 플래닝과 지능적인 복구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통합적인 컴플라이언스 등을 거버넌스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든지 보다 효율적으로 민첩하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에서는 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CP HC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구성해서 비즈니스 증가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제품입니다. UCP RS의 경우에는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풀스택 패키지가 포함된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모두 사전에 설계되고 구성되고 검증이 된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서 가용성이나 성능,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 지원 역시 효성에서 일원화해서 함으로써 초기 구축이나 구축 이후의 기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UCP-HC는 SDDC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HCI를 제공하게 됩니다.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물리 인프라를 단일화시키고 하이퍼바이저에 완벽하게 통합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상머신과 디지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컨테이너를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IT 운영자는 SDDC 기반으로 네임스페이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설정해서 개발팀에 권한을 할당해주면 개발 환경을 위한 별도의 고민 없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장된 수명주기 관리 도구를 통해서 관리를 단순화시키고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자는 필요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독립적이고 유연한 환경을 아주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더 개발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구현하여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만큼 일관된 인프라로 서비스 중단 없이 확장하기 때문에 UCP-HC를 통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환을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UCP-RS는 검증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해서 SDDC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풀 패키지로 구성된 턴키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 HCI가 포함된 UCP-HC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든지 보안,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모두 포함한 최적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구축에 드는 시간을 간소화하게 되고요. 다양한 구성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셀프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운영 자동화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면서 동일한 인프라를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아키텍처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최신의 애플리케이션 모두 지원하게 되므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액티브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계, 이런 고가형성 기능들을 통해서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계를 통해서 또 다양한 클라우드 연계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 효성에서는 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에 필요한 SDDC 솔루션과 운영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M웨어 기반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 퍼블릭과 하이브리드를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 애널리틱스와 AI를 위한 데이터 솔루션, AI, GPU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데이터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에서 함께 리스크는 최소를 하시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은 SDDC 기반의 인프라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SDDC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민첩성과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가 컨테이너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용도와 보유 인프라의 현황을 고려하셔야 되면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최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설치나 구성, 운영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어플라이언스의 도입으로 손쉽게 구현해서 비즈니스에 더 집중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솔루션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면서 비즈니스의 목표에 더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클라우드를 체험하기 위한 DX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AI 특화된 환경이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국인지라 지금 많이 찾아오시진 않지만 이 시국이 정리가 되면 직접 보고 앞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유익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세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